안녕하세요. 자, 여기 도예집은 1페이지, 그 다음에 도예집 안 가져오신 분 요약집은 6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요 출제 내용은 처음 오신 분들, 민법에서는 뭘 배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읽어본다.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 효력,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것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과거에 나왔던 것들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고 그러면 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인데, 재산권의 용어야, 용어. 변동에는 재산권이 생기는 경우를, 재산권 이 세상에서 없던 권리가 생기면 이걸 발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이라고도 하고, 권리의 성립 이런 표현을 써. 발생. 그 다음에 자, 변경. 그럼 봐. 다 같이 변경, 변동. 같아 달라. 그걸 구별 못하면 어째 같냐 이게. 변자만 있지. 여기는 뒤에는 동, 여기는 경 이렇게. 그래서 변경은 다르다. 그 다음에 소멸.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을 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재산권의 변동 과정을 물어보던 시험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재 같이 본다. 페이지, 문제집.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문제집을 딱 봤더니 14쪽을 보니까, 문제집 14쪽을 봤더니, 자, 맞춰 가보자고. 다 같이 권리 변동. 그러니까 책을 딱 보면 여기다가 맞춰봐. 다 같이 재산권의 변동, 권리 변동. 과거 이 변동 과정에서 권리의 발생에는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최초로 생긴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누군가의 권리를 승계한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권리가 통째로 넘어간다. 이전 승계. 그 다음에 권리가 설정 승계 반만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전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상속에 의한 포괄 승계 이런 게 물어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번 보셔. 요약집 여기 흐름도 보시면 01페이지에 거기에 법률 효과로서 좌측에 여기 보면 법률 효과로서 한 번만 읽어보고 간다. 다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되어 있지? 그냥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시험은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그냥 과거에 나왔던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험 물어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150점 40문제 중에 민법은 100점 만점이 아니고 80점 만점이야. 왜냐하면 80점을 넘으면 소용이 없는 점수라고. 학교론이 적어도 40점을 맞아야 하므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앞에서 내면 과감히 틀려버려야 돼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공부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힘들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딱 시험이 한 군데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저기서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게 되면 다 같이 소원 취득. 거기서 한 문제 하고 말아버리니까 여기는 상관없이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미안한데 14페이지 펴봐. 14페이지에 권리 변동이 막 쓰여 있지? 한 장 넘겨보셔. 16페이지까지도 문제가 권리 변동으로 돼 있어, 문제가. 그냥 여기서 집에서 그걸 공부하면 안 되니까 보지 마셔, 그냥. 그러면 나는, 성격이 꼼꼼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보고 문제 풀어보는 건 내가 뭐라고 않겠지만 시험과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 읽어보면서 어렵네, 쉽네,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야. 상담실에 와서 풀어보는 건 내가 괜찮은데, 아따, 그거 어려워서 못하겠네. 환불해 주셔.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가 돼. 우리는 권리 변동 과정은 시험이 아니야, 이게. 그럼 권리 변동 원인. 자,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인데, 우리 시험은 오로지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야, 이게. 다 같이 법률 행위.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와 두 개의 합치가 있을 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가 있는데, 한 개만으로도 권리 변동이 생긴 행위를 다 같이 단독 행위, 두 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법률 행위를 계약. 그래서 자, 요약집 한 장 넘겨. 2페이지 여기. 2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면 우측에 여기 끝에 좌측 맨 위에 봤더니 다 같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보셨나요? 다 같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출제, 시험이 출제 내용은 첫째, 법률 행위의 종류. 나올 가능성은 20% 정도 있어요, 이게 법률 행위의 종류는. 그러면 이 법률 행위의 종류를 또 다 섭렵하려다가는 또 망한다고. 그래서 섭렵할 수는 없고, 나오면 만약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 해결 능력만 키우면 돼.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 다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했다. 요거 하나 외워놓고, 그 다음에 채권계약의 종류에 여기 채권계약에 여러분 흐름도 없는 02페이지에 02페이지 좌측 하단을 봐. 좌측 하단에 전형계약이 보여요. 전형계약 보이나요? 전형계약의 종류에 한번 읽어본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여기 여러분들 전형계약이 몇 개 있었지? 15개 있었지? 여기 한번 읽어보고,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두 개만 공부해. 다 같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의 종류 두 개만 공부하시라고. 만약에 그거 범위를 넘어서서 시험에 나오면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래도 맞춰. 두 개만 해놔도 맞춘다고 이렇게. 아셨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 다 같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그것도 채권계약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제한물권 설정계약에서 저당권 설정계약이라 이런 거 다 공부하면 아니까 이제. 그래서 전형계약 몇 개? 15개 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있죠? 요 정도만 외워놓으면 돼. 설득됐죠? 따라서 여러분들 요약집 흐름도의 2페이지도 그것만 외우면 돼. 그것만 이렇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돼,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배웠지만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것이야, 이게. 상대방이, 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이런 게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상계, 추인, 취소, 해제 다 다시 배우지. 상계 생각나나 모르겠네. 다시 자동 없다. 동시행항변권에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 3개 있었지. 다 같이 보증금 채권, 대금 채권, 전세금 채권. 다시 전봇대는 상계 없다. 대여금은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야, 이게. 그냥 모르면 또 배울 테니까 걱정 마시고, 상계라고 하는 것은 퉁치자 이 말을 상계라고 하는구나 아시면 돼. 그래서 자, 02페이지도 넘겨 그것만 별표해 놓으시고 가면 된다. 계약의 법률행위의 종류는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에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법률 행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이 부분과 채권 계약만 공부해 놓으라는 거예요. 채권 계약만.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 행위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법률 행위 중에서도 계약의 법적 상태, 이제 이걸 물어봐요. 계약의 법적 상태와 그 효력, 이제 물어보는 게 시험이 나오는 게 계약의 법적 상태. 그러면 자, 계약의 법적 상태는 법률 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법적 상태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야. 몇 가지 중에 하나? 다시 한번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라는 것을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보고 가자는 것이야. 교재. 자, 페이지 110페이지. 문제집 110페이지. 아따, 정신없다 하지 말고. 110페이지 봤더니 찾으셨나요? 03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 출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유형이 03번 준비되셨죠? 한번 읽어본다. 다음 중 시작. 다시 시작. 그럼 여러분들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나 봐. 그 지문을 딱 읽는 순간 여기 떠올라줘야 돼. 이게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다면 요거 골라라는 거다.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이걸 전체에서 골라라고 했다는 것이야. 이게. 그러므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했으니까 계약의 법률행위 중에서도 우리는 계약의 법적 상태를 물어보거든. 그러면 계약의 법적 상태는 몇 개로 나누어져? 4개로 나눠지잖아. 4개. 몇 개로 나누어져? 4개. 그러면 이렇게 가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성립 요건이 되고 효력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를 물어본다고. 효력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력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요약집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이제 흐름도의 14쪽을 가봐. 이렇게 14쪽.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맞추면 돼. 14쪽. 14쪽을 봤더니 무효사유와 그 효력 및 적용 문제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3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자, 갑이 우리는 토지를 하나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자의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느냐.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다 같이 이전한다. 그러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데 통째로 넘기는 현상을 이전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용 가치만 넘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 그러자 배웠잖아. 설정해 준다. 처분 기능만 넘겨받는 현상을 설정해 준다. 그러면 자, 만약에 갑이 처분권을 을에게 넘겼다면 처분권은 저당권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요? 아니면 원시 취득이야? 이전 승계, 설정 승계. 반만 넘기면 설정 승계. 통째로 넘기면 이전 승계. 이렇게 그냥 공부하면서 가버려, 그냥. 그러다 보면 권리 변동 과정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려거든 갑이 이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자, 의사를 정해.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래서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정유효가 되려거든
의사를 정할 때, 여기 의사를 정할 때 정신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정할 때. 근데 의사를 정할 때 술 먹었으면 다 같이 확정무효. 그리고 의사를 정할 때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다 같이 미피피.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고, 이걸 불확정 유효라고 배웠던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할 때, 자, 정해서 의사를 정할 때 문제. 정해서,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할 때 거짓말로 해야 돼? 바르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아니어야만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정할 때. 근데 정할 때 다 같이 착오로, 사기당해서, 강박에 의해서 했다면 그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고, 효력은 불확정적 유효. 그러므로 자, 여기서 불확정적 유효가 몇 개 있어, 지금? 4개 금방. 몇 개? 그래서 불확정적 유효를, 자, 14페이지에 맨 위에 한번 읽어본다. 14페이지 보면 여기에 당사자에서 제한 능력자의 제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빨간 곳으로. 제자에다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의사표시로 내려와,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의사표시로 내려왔더니 여기 의사표시로 내려왔더니 착사강 동그라미 치죠. 착사강. 의사표시로 내려왔더니 B통 밑에 빨간 것으로 다 같이 착사강. 착사강은 오른쪽에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쓰여 있지? 따라서 여기 봐. 불확정적 유효인 행위는 여기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생길 텐데, 당사자에서는 다 같이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에서는 어디에서? 착사강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러면 불확정적 유효는 몇 개 있어? 4개. 다시 제착사강.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불확정적 무효를 다시 보니까, 자, 14페이지, 요약집 14페이지 봤더니, 대리에서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 그게 몇 번? 30번을 봐, 30번. 30번 보셨지? 거기다가 불, 동그라미 쳐봐. 무, 이렇게 불무, 오른쪽에 효력이. 빨간 것으로 불무. 무권 대리 계약은 뭐? 불무.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번으로 위로 올라가 봐. 그 칸에 12번으로. 토지거래 허가 없이의 토, 동그라미 쳐봐. 토. 양가로 12번의 토에 오른쪽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불무. 목적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목적에서 여기는 없지만 적법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불확정 무효. 무권토 이렇게 나왔다고. 무권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조건 갔더니 조건에 35번 봐. 35번. 정지 조건 있는 행위 나오죠? 거기다가 정 동그라미 쳐봐. 정. 그랬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불확정 무효. 그 다음에 42번 동그라미 쳐봐. 시기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에 시 동그라미. 시 쳤나? 시기 있는 법률행위도 오른쪽에 뭐라고? 불확정 무효.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됐어. 불확정적 유효에 몇 가지가 있었어? 4가지. 불확정적 무효에도 이렇게 외워줘야 돼. 4가지. 다 같이. 무권토 정시. 무권대리계약, 토지결의 허가 없이 한 매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 시기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4가지를 외워줘야 돼. 외워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14페이지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그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봐. 다 같이. 제착사강, 무권토정시. 그거 4개를 다 외워줘야 문제가 풀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계약의 법적 상태는 성립과 동시에 몇 개? 4개. 불확정적 유효에는 제착사강. 불확정적 무효에도
무권토 정시 이렇게 외워줘야 돼. 이렇게 자꾸.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 110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110페이지에. 03번.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이득 행위였지? 그러니까 확정, 무효. 그 제자 동그라미 쳐봐. 제. 니은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불확정, 유효. 디귿번. 무권대리계약 나왔지? 아까 무권대리계약은 불확정, 무효. 그래서 디귿번에 불확정, 무효 써놓고, 그 다음에 니을번. 상호명의신탁 상자 나왔잖아. 상자. 상호명의신탁 나왔지? 그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양가상신은 확정, 유효. 양가상신 생각나? 저기 어디서 배웠냐면 실명법에 나온다고. 양가상신은 확정, 유효 이렇게 써야 돼. 자, 니을번에다가 양이 뭐냐면 양도담보, 가는,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 신탁재산 이런 것들은 확정, 유효. 양이 뭐요? 양도담보. 가는, 가등기담보. 신은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은 등기된 신탁법상 신탁재산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확정, 유효. 다시 한번 제4.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제4. 그게 양가상신. 양가상신은 확정, 유효.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 지금 다 기출문제로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풀이를 할 때는 포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이론이 완성되었다는 걸 전제하면서 훈련하는 거니까. 그래도 완성되는 과정이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탓하지 말라고, 세상을. 그 다음에 미음번 봤더니 사기, 다 같이 제착, 사기. 근데 사기만 보면 불확정적 유효인데 몇 년이 지나버렸어? 그 12에다 동그라미 쳐봐. 10년 지나버리면 확정 유효가 된다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사기강, 착사강은 10년 지나면 확정 유효가 돼버려. 제착사강은. 자, 여기를 보시자. 이 불확정적 유효는 확정 유효로 변해. 나중에 법적 상태 그리고 그 변화 이런 걸 배우거든. 그럼 불확정적 유효는 몇 년 지나면 확정 유효로 변해? 10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몇 년 지나면? 불확정적 유효인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서 10년 지나버리면 확정 유효로 가는구나. 그걸 지금 물어봤던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아니까 괜찮아. 그래서 민법 총칙은 뭘 배우냐면, 자, 다 같이 법적 상태, 그 변화, 효력, 지금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법적 상태는 확정 유효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주로 뭘 물어보자면 확정 무효 사실을 물어봐. 확정 무효 사실을. 그래서 여기에서 당사자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 같이 목적에서는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적에서는 다 같이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여러분들 요약집은 여기 흐름도는 3페이지 펴시면 돼, 이제. 3페이지 폈더니 목적에서 효력요건 나오죠? 지금 3페이지는 뭘 배우냐면 잘 봐. 우리는 계약의 법적 상태를 배우려고 하는데 계약의 법적 상태에는 유효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무효. 무효에는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은 다 같이 확정 무효 사실 배우려고 그래. 확정 무효 사실. 그럼 확정 무효 사실에서도 주로 어디에서의 확정 무효 사실을 시험에서는 목적에서의 확정 무효 사실을 배워. 다 같이 목적에서의
그럼 여기서는 시험이 안 나와. 당사자에서의 무효사실은 안 나온다고. 그리고 그냥 목적에서의 무효사실, 의사표시에서 무효사실 배우는 거야. 목적에서 무효사실, 의사표시에서 무효사실. 자, 03페이지에 03페이지 봤더니 목적에서의 효력 발생 요건 써있지? 제목 읽어보셔. 시작. 요걸 배우나. 목적에서 효력 발생 요건. 다 같이 확가, 적타. 이거 외워야 돼. 오늘은 요거 배울 거야. 확가, 적타. 그럼 여기서 목적에서의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다 같이 확정무효. 거의 확정무효야. 이게 거의 확정무효. 목적에서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목적의 이제 확정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데, 자, 여기 딱 지금 뭐가 나오냐면 다 같이 목적에서 확정 가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매매를 배워. 매매.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 대금이 꽉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목적에서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금이 목적이 뭐냐면 계약서 내용인데, 대금 그리고 소유권이 어떤 소유권인지 재산권이 목적이야. 이게. 그럼 어떤 토지를 넘겨줄 것인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대금 얼마로 할 것인가가 꽉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래서 시험이 목적이 성립당초에 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하나만 외우고 가. 맞아, 틀려? 틀렸죠. 무효사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자, 확정 시기는 언제? 흐름도 봐. 맨 위에. 확정 시기는 성립시. 확정 정도는, 여기 확정 정도는 확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거기 보니까 확정 정도는 다 같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요 말 뜻을 이해하면 돼. 그래서 시험이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맞아, 틀려? 그거 하나 머릿속에 외워.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당사자 확정과 목적의 확정 두 가지가 있어. 당사자의 확정, 목적의 확정. 그러면 자, 갑이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돼? 성립 요건 중에 의사표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몇 가지 사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봤더니 당사자가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봤더니 누구를 당사자로 봐야 할 것인가가 분쟁이 생겼어. 또 계약서 내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애매하면 판사가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을 해결해야 돼. 그때 해결할 때 당사자를 정할 때 다 의사대로, 표시대로, 목적도 의사대로 정하든가 아니면 표시대로 정하든가 두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다시 한번 의사대로, 표시대로. 이게 있어, 이게. 이거 그거 배우는 거야. 그냥 아따 어렵다 하지 말고, 자, 계약서 내용을 목적이 애매함으로 정해야 되겠단 말이야. 요걸 의사대로 정할 수도 있어, 없어? 또 하나는 표시대로. 쉬워? 그럼 의사대로 정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 표시대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03페이지 봤더니 확정의 방법에 다 같이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개 나왔지? 그럼 이거야, 이게.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의사대로 정하면 무슨 해석 이걸? 자연적. 표시대로 정하면 규범적.
의사표시가 빠져 있더라 이게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의사표시가 빠져 있을 때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해석은 눈치채버려 이게 시험이. 아, 보충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이 보충적 해석인가 보다 하고 다 알아버리니까는 개념만 알고 시험에 안 나와 이건.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란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시가가 100만 원씩이라고 봐. 평당. 근데 의사가 얼마냐면 내가 우리에게 토지를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걸 의사를 진짜 의사라고 해서 다 진의. 그리고 마음속으로 법률 효과를 의도한 의사를 다 내심의 효과이사. 이걸 의사가 얼마냐면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표시는 계약서에 얼마에 썼냐면 69만 원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 그러면 이게 표시인데 이 표시로부터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는 객관적 의사는 69만 원 아니야. 이런 걸 진의와 대비하기 위해서 객관적 의사라고 해서 다 이제 가의. 이걸 내심의 효과의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상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의사라고 해서 다 이제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제 뭔 얘기냐면 다 이제 장남, 큰아들, 맞이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야 이게. 그래서 의사대로 다시 의사, 진의, 표시, 가의. 그래서 이렇게 의사대로 정하는 방법을 무슨 해석? 의사대로. 진의대로 정하는 방법을 자연적, 객관적 의사대로 정하면 규범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갑이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면 매매 대금을 96만 원으로 매매 대금 목적을 96만 원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무슨 해석? 의사대로 정하면 자연적. 69만 원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규범적. 이제 됐잖아. 자연적인지 규범적인지는. 설득돼? 다시 한번 의사대로, 표시대로 설득되셨냐고. 근데 의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의. 표시로부터 짐작해낼 수 있는 객관적 의사는 가의. 그러면 이제 진의, 가의 나오면 자연적 해석은 진의, 규범적 해석은 가의. 그래서 진의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자연적. 에이씨, 의자 외워놔야죠, 의자. 얘는 의자 찾으려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의자 찾으려고 했더니 안 나와. 그래. 진의 했더니 또 이렇게 내버릴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의자, 진의. 그래서 진의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적. 그래서 따라다 지읒. 가의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규범적. 아셨지? 그럼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이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 원칙은 뭐? 객관적. 그래서 해석의 대상은 여러분들 보충교재를 한번 봐. 해석의 대상에 다 같이 자연적 해석, 의사, 생각, 진의, 내심의 효과이사. 여기 흐름도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어디 있냐면 요약집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12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이건 12페이지에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은. 자, 그러면 여기 봐. 의사대로 정하면 무슨 해석? 자연적. 표시대로 정하면 규범적 해석.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96만 원으로 계약서 내용을 96만 원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꼭. 원칙은 객관적 의사대로 계약서 내용을 정해야 할 것이지만 꼭 진짜 의사대로 다시 한다.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69만 원으로 표시했을 때는 판사는 원칙이 96으로 계약서 내용을 정해야 돼. 객관적으로 정해야 돼. 그래서 원칙이 이거야. 원칙이. 객관적으로 정해야 돼.
근데 의사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있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안 경우, 그래서 그 적용을 꼭 외워, 그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안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갑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동의해? 거기 써있지, 적용해? 근데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 갑이 X 토지도 한 필지 갖고 있고 Y 토지도 한 필지 갖고 있는데 토지 두 개가 있어, 갑이. 토지 한 개도 없지, 당신? 한 개? 보통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국회의원들이다. 이제는 짝대기 들고 나 쫓아오라니까. 이 쌍놈들이 토지 다 갖고 있고 있지. 그래서 안 내놓고 그러니까, 야, 헌법을 침해하면 되느냐. 재산권의 행사는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어. 헌법에 무슨 요새 부동산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한 개씩 내려라. 그랬더니, 야, 헌법을 침해한대. 헌법은 무제한으로 재산권 갖고 있으면 안 돼. 공공의 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돼. 재산권의 행사는. 그게 헌법의 2조에 있다고, 이렇게 51조 2항에. 그러면 사유재산은 보장해주지. 근데 사유재산의 보장은 헌법상 해주지만 사유재산의 행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유재산 행사는 어디에서?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법은 우리가 만들잖아,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유식해, 무식해? 유식하지. 근데 바쁘니까, 국민들이 바쁘니까 국회의원 네가 해라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시키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바쁘니까 법을 만들어라. 그럼 법에 의해서만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런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라. 그것은 헌법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 뽑아주지 말어.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전라도에서는 무조건 찍어주니까 그래. 경상도에서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찍어줘.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준단 말이야. 알지? 우리 얘기 안 해도. 전라도에서도 무조건 찍어주잖아.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전라도에서는 누구를 찍어줄 것이고 경상도는 누구를 찍었는데 이익이 있을 거라고. 이익. 누구를 찍어주는 이익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추구하자는 이익이 늘어나. 보니까 손해가 생겼어. 손해가 생겼잖아, 보니까 이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게. 자, 따라서 나 국회를 다시 백헌을 국회로 마음만 보내줘. 마음만 보내주라고. 그래서 토지가 두 개 있는데 을과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내가 X 토지를 너에게 1억에 팔겠다 합의했어. 근데 실수로 계약서에는, 이제 계약 쓸 때 위치, 여기가 1-1번지인데 갑이 실수로 위치 1-2번지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자, X 토지 그리고 Y 토지 있어야 될 텐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X 토지에 이전 등기 돼야 돼, Y 토지에 이전 등기 돼야 돼. 근데 X 토지에 등기 안 되고 Y 토지에 1번 갑액에서 2번 을에게 등기된 사건이야, 이게. 아셨나?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오표시. 합의는 X 토지로 했는데 실수로 잘못 표시했지? 이런 걸 따라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이 여기 한 문제 나와, 이게. 왜? 공인중개사의 시험의 특성이 따라서 등기를 제대로 볼 능력이 있느냐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을 따라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적용예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적용예 보였나요? 따라서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 그걸 형광펜 해놓고 그거 하나 지문해 놓으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 해놓고 거기다 형광펜 해놓고 한 문제 맞춰.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께 따라서 이론을 합의를 해놨는데 실수로 표시를 그르쳤대. 합의를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표시를 잘못했대.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가 덜 된 하수는 착오로 인한 오표시만 눈에 띄어. 근데 그 전에 합의를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은 지금 계약서 내용을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다른 목적을 확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의사대로 정해야 돼, 표시대로 정해야 돼. X 토지대로, Y 토지대로. 지금 갑이 위치 해놓고 찌찌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이 대장에 다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에다가 1-1번지라고 갑이 쓴다고 한 게 이렇게 써야 돼. 생각이 1-1이요 1-2야. 근데 실수로 뭐라고 표시했어? 그러면 이 을이 갑의 진짜 의사가 1-1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따라서 안다면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진짜 의사대로 정하자 그 말이야. 이게 설득이 돼? 그래서 통째로 외워버려. 그러면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는 확정, 유효. 실수로 인한 오호 표시는 확정, 무효. 자, 여기 시험이 여기 뭐야? Y 토지를 한번 봤더니 Y 토지의 등기 원인이 1번 소유자 갑, 그리고 2번 매매자 을 이렇게 넘어왔어. 이 등기는 어째서 무효야? 이 등기는 이제 이 물권법에서 배우잖아. 다 같이 당사자가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가 성립되려거든 법률행위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합치돼야 돼. 따라서 당사자의 불합치, 목적의 불합치, 목적물이 합치되지 않으니까 무효야 이거. 그러면 자, 이 경우 잘 들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매매는 X토지로 했지 Y로 잘못 표시했을 뿐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는 존재해, 부존재요? 계약 안 이루어졌지? 그러니까는 착오로 인한 오표시는 확정 무효이고 취소할 것이 없어. 이게 원인이 없으니까 여기는 취소가 아니라고. 여기는 다 원인에 무효여 부존재야. 취소 문제 생기지? 매매 흔적이 없어. 매매 흔적이. 그냥 등기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효. 설득돼요? 그 다음에 X토지에 대한 합의는 실수한 거야, 제대로 한 거야. 합의는 제대로 했으니까 취소 문제 생기지? 그래서 꼭 외워놓으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외워본다.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호 표시 어느 경우든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 목적을 정할 때에는 따른다. 의사대로 정해야 한다. 그러면 의사대로 정하는 경우는 언제 의사대로 정해야 돼? 언제? 언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에는 의사대로 정해야 돼. 그리고 그 예가 꼭 나오는 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 다 같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거 통째로 하나 외워놓으면 돼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해하셨어? 이거 하나 해결하면 돼. 그 다음에 표시대로 정하든 의사대로 정하든 두 개가 있는데 의사대로 정하면 자연적, 표시대로 정하면 규범적. 그런데 표시 행위만으로는 객관적 의사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으면, 자, 여기는 이렇게 쉬워.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게 표시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 사이에 판사가 분쟁을 해결할 텐데 이건 도대체 권리금을 내준다고 썼는지 새로운 권리금을 받아가야 된다고 썼는지 판사가 이제 해결해야 돼.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이것을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 갑의 의사는 권리금 내주겠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해 가거라. 받아가거라의 생각이 의사야. 근데 을의 의사도 받아가겠다는 생각이 일치했다면 분쟁이 안 생겼지. 근데 을의 의사는 받아가겠다,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고 대부분까지 올라온 사건이야, 이게.
아셨나? 그럼 이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는 갑의 의사대로 정해야 돼? 표시행위가 갖는 객관적인 의사대로 정해야 돼? 원칙이 객관적 의사. 아셨지? 그런데 원칙이 객관적 의사대로 정하는데 표시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 의사가 무엇인지를 판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판결을 때려치지 말고 당사자가 기도하는 다 같이 목적,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그것을 고려하라 그 말이 해석 기준이야. 그게 중간에 있는 거. 해석 기준 보였어 거기에? 거기 읽어보시면 해석 기준이 다 같이 1번이 뭐요? 목적, 2번이 3번이 거래 관행이 임의법 사실은 관습 거래 관행을 빼고 임의법규로 잘못 써있네. 거래 관행을 임의법규 이렇게 써. 거래 관행이 사실은 관습이나 거래 관행이나 같아. 그래서 잘못 써있으니까 목적, 두 번째는 사실은 관습,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할 게 임의법규, 네 번째 고려할 게 신의성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 표시된 내용으로부터 객관적 의사를 탐구해야 될 텐데 표시행위만으로는 객관적 의사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없으면 뭘 고려하라? 목사, 임신을 고려해서 객관적 의사를 정하라 그런 뜻이야. 객관적 의사를 정할 때. 아셨나? 자, 표시행위만으로는 객관적 의사를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으면 판결 때려치워 목사, 임신 고려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사실은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당사자의 의사거든. 그러면 고려할 때 사실은 임의법규를 먼저 고려해야 돼. 관습을 먼저 고려해야 돼. 관습을 먼저 고려, 순서가. 그리고 신의성실을 마지막으로 고려하고. 목적이 맨 먼저. 의사가 분명하면 의사대로. 의사가 분명하면 의사대로. 의사가 불분명하면 관습 있으면 관습. 관습 없으면 임의법규. 그것도 없으면 신의성실. 자, 이거 본다. 크게 판사가 표시행위로부터 목사, 임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사대로 내용을 정한다.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이야, 이게. 두 번째는 당사자 확정이야, 당사자 확정. 당사자 확정은, 자, 이것은, 이 당사자 확정은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그런데 이 당사자 확정에, 자, 요약집은 한 장 넘겨보면, 보충교재를 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어, 5페이지에. 5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서 다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나오지? 그렇게 있고 그 밑에 2번 당사자 확정 보여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열심히 잘 정리해왔더니 보기가 깝깝하네요. 그래. 깝깝하지. 답답해. 글이가 조그마하니까. 근데 한눈에 보이게 하도록 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돼. 그래서 거기에 1번 봤더니 법률행위 해석 방법과 해석의 표준 나오나요? 그래서 해석의 대상은 아까 배웠어. 진의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해석의 표준은 다 같이 의사, 임신. 의사라고도 나오고 되거나 목사라고도 나오도 해.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목적이라고도 나오니까 두 개로 나온다. 그래서 의사, 임신. 목사, 임신. 의사가 더 높아, 목사가 더 높아. 응? 목사한테 다 바치잖아, 의사도. 다시 의사, 임신. 목사, 임신. 그 다음에 해석의 적용 다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확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여기는 이 당사자 확정은 문제 쉽지 않으니까 5분간 쉬었다 하시자고요.